전라남도 한평군 한평읍 석성리 석도마을에는 돌머리 해수욕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돌머리라는 이름은 육지의 끝이 바위로 돼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깨끗한 바닷물과 1km에 이르는 백사장이 해수욕장 뒤편에 펼쳐진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건은 2012년 4월 22일 발생했습니다. 저녁 6시 40분경 관광객 E씨는 일행들과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근처 넓은 갯바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옵니다. 갯바위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 E씨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정체불명의 물체는 바로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심지어 유골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것으로 보였고 갯바위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E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확인 결과 유골은 어른 1명과 아이 2명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백골에는 살점이 전혀 없었고 일부 탈골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갯바위 근처는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유골을 수습한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식을 의뢰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것은 국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사체가 숨진 지 오래된 상태에서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구의 유골은 각각 30대 여성, 10대 어린이,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로 추정됐습니다. 이 중 성인으로 추정되는 유골만 여성으로 성별을 구분했고 나머지 유골들은 성별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골 세 구가 가족인지 아니면 다른 유골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국과수는 유골들이 매장된 지 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매장되어 있던 시신이 꺼내져 뿌려졌다는 추정이었는데요. 국과수는 그 근거로 유골에서 발견된 매장의 흔적을 들었습니다. 유골에서 매장 당시 입혀진 수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모시와 나무 뿌리, 황토흙 등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발견 당시 유골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골이 바다를 통해 흘러들어왔다면 뼈가 한 곳에 모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당시 유골 발견 장소 주변 해안가에서 종이상자 4개와 비닐봉지가 함께 발견됐는데 유골을 담아 유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누군가 땅에 묻힌 시신을 파내 갯바위에 유기했다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매장된 지 수십 년 된 유골을 파내 뿌려놓은 것일까요? 해경은 유골이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유골 발견 시점을 전후해서 갯바위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지 목격자를 수소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을 탐문하던 중 주민들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얼마 전 갯바위 인근에서 무속인이 굿을 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유골이 발견된 장소에서 무속인의 종교의식이 자주 행해졌다는 증언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유골이 발견된 시점도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은 이장이나 회장을 해도 큰 탈이 없다는 윤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유골은 무속인의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유골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해경은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해안과 인접해 있는 야산 등을 정밀 수색합니다.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묘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수배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동일인 대조 작업도 진행됐고요. 유골이 발견된 장소로 이동하는 통로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해경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떠한 실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해경은 유사한 사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년 전에 발생한 한 사건을 주목합니다.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무덤 새말뚝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0년 2월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마을이장 노씨는 선산에 성묘를 갔다가 두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노씨 아버지의 묘에 쇠말뚝 4개가 꽂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쇠말뚝은 10cm가량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노씨는 이를 모두 뽑아놓고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노씨는 이를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꿈자리가 좋지 않았고 노씨는 다시 아버지 묘소를 찾아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묘에 박혀있는 쇠말뚝 13개를 발견합니다. 쇠말뚝은 노씨의 선산에만 꽂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선산에도 잇따라 쇠말뚝이 발견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새말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개의 무덤에서 무려 350여 개의 새말뚝이 발견됐습니다. 새말뚝이 꽂힌 무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인 남성이 있는 집의 무덤에서만 새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선산의 형제 무덤 중에서 현재 남자 후손이 마을에 살고 있는 무덤에만 쇠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죽고 여자 혼자 사는 집의 무덤에는 쇠말뚝이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쇠말뚝은 시신의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을 향해 집중적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 등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들이 발칵 뒤집혔고 주민들 모두 용인선상에 올랐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견된 대사리의 경우 64가구에 거주하는 129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덤 쇠말뚝 사건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갖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가장 많은 의심을 받은 것은 무속인의 소행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두 곳 모두 해안가로 한 평만을 끼고 인접해 있었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의 갯바위처럼 대사리의 마을 인근에서도 무속인의 종교 행사가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속인이 종교 행사를 했던 해안가 장소의 지명도 비슷했습니다. 유골 사건이 벌어진 곳은 돌머리 해수욕장이었고 쇠말뚝 사건이 벌어진 곳은 무안 닭머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런 정황으로 추정해봤을 때 무속인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의 소행이라면 유골을 갯바위에 버려둔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무속인은 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무속인이 종교 행사를 위해 누군가의 묘를 파헤쳐서 유골을 꺼냈다고 가정해도 유골을 놓고 구슬하거나 종교의식을 했다면 다시 매장하거나 아니면 수습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의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골의 신원만 확인되면 많은 의문들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사건은 여러 추측만을 남긴 채 현재까지 미제로 남았습니다. 유골은 30대 여성과 10대,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로 감정됐고 어머니와 자녀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골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평 갯바위 유골 사건이었습니다. 흡사 영화 곡성이 떠오르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언가 주술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유력해 보여요. 새말뚝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뭔가 저주를 내리는 듯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말뚝을 꽂거나 유골을 뿌려놓거나 이런 거는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깨름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